잠시 후 충남 계룡대에서 강한 국군,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지켜지는데요. 올해 행사는 추석과 겹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앞당겨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생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후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민간인으로서는 첫 훈장 수여자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6.25 전쟁 당시 초등학교 여교사로 국군 최초 승리에 공헌했던 고 김재옥 교사인데요. 오늘은 아들 이훈 씨가 훈장을 대신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국군의 날은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기념식을 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군의 날 조금 특이한 이색적인 것이 첫 훈장 수여자가 민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념식 행사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한 국군,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선진 인류 국가로의 국격 향상과 평화 통일을 향한 민군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건군, 호국용사, 군 원로, 장병 대표와 시민 등 1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19행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행사는 6.25 전쟁 지원국 기수단과 전사자 명부, 대통령님, 그리고 건군 및 호국용사들의 입장과 함께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두에는 유엔기를 포함해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6.25 전쟁 때 우리와 생사를 함께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63개 지원국 기수단이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기수단의 뒤를 이어 입장하는 전사자 명부는 건군 이후 국가 전망의 위기에서 조국을 지켜낸 국군 전사자뿐만 아니라 6.25 전쟁 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산화한 지원국 용사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명부는 미래 국군의 주역인 사관생도 대표들이 받들고 육해 공군 해병대 및 유엔군 장병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을 비롯한 건군 및 호국용사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진에 참가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참석하지 못한 용사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창군기, 6.25 전쟁, 베트남 파병 유공자 11분이 대표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창군기를 대표하는 네 분은 광복군 윤경빈님을 비롯해 예비역 백선엽 대장, 김용관 대장, 김두만 대장으로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창설에 기여하셨습니다. (6.25) 전쟁 유공자는 최득수 중사, 이기형 상사, 황상영 상사, 김영권 상사, 이석은 대령,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했던 소대장 필립 D 셔틀러 중장으로
전쟁 기간 중 다부동 전투, 장진호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베트남 파병 유공자인 최우식 중위는 남베트남 작전에서 전공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과 건군 호국용사분들을 향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자 명부는 건군 이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15만여 분과 6.25 참전 유엔군 3만 7천여 분을 포함해 총 19만 5천여 분의 선배 전우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국군 장병들이 행사 대형으로 입장하겠습니다. 행사 대형 정렬 시 관람객께서는 힘찬 박수로 장병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총! 앞으로 컷! 제일 든든하고 믿음직한 마음이 가는 곳은 국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입니다. 대한국군 파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마음 편히 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 제64주년을 맞이한 국가대표입니다. 대한국군 파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마음 편히 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 제64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한 국군, 더 큰 대한민국, 화이팅! 건군 제6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충성! 우리나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편안하게 조화를 지킵니다. 우리 국군 최고. 장병 여러분 64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독도 수호 이상 없습니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의 무궁한 발전과 장병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독도 화이팅! 대통령께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하여 발전하! 총! 충성! 지금부터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단상에 계신 내빈께서는 앞에 보이는 기수단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헛들어! 총!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 다 함께 힘차게 군악대 연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 이래 육해공군 해병대와 유엔군 등 수십만 명의 선배님들이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시고 세계 중심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쳐 국가방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광의 역사를 영원히 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열병이 있겠습니다. 열병. 열병.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건군 호국용사 군 지부와 함께 사열차에 탑승하고 계십니다. 1호차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2호차에는 합참의장과 광복군 윤경빈 님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3호차에는 현 육군 참모총장과 백선엽 장군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4호차에는 현 해군 참모총장과 7대 참모총장 한명수 대장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차에는 현 공군 참모총장과 11대 참모총장 김두만 대장이 탑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병지휘관 팽준호 장군의 안내로 대통령의 사열차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사열차가 열병 부대의 선두로 이동하겠습니다. 제병지휘관 팽준호 육군소장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해 제50보병사단 122연대장, 이작전사 동원처장을 역임했습니다. 팽 소장은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경험했고 현재 육군본부 동원전력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병지휘부 참모는 금용백 육군준장, 박동우 해군준장, 최승준 공군준장, 유지영 해병대 준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군 문화의 선두주자인 국군통합군악대를 사열하시겠습니다. 국가방위의 중심군 믿음직스러운 육군의장대입니다. 우리 국군의 역사와 명예를 상징하는 국군통합군기단입니다. 선진 해양강국을 향해 힘차게 항진하는 해군의장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장대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면서 자랑스러운 국가 번영을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더 큰 대한민국의 번영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건군 64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국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도 강력히 제압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각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사열하시겠습니다. 장차 우리 육군을 이끌어 나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해양 수호에 앞장설 충무공의 후예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조국의 영공을 지켜나갈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군 전투력 보존과 군 의무 발전을 선도하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문무를 연마하는 학군 후보생들입니다. 끝으로 6.25 전쟁 등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각급 부대를 상징하는 국군 통합 군기단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앙사열대 맞은편에는 6.25 전쟁 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우고 지원했던 63개 지원국 기수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 당장 어떠한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에 걸맞은 해외 평화 유지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전 장병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으로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인류 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사랑이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열병이 끝나고 분승한 사열차가 사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열에 함께한 각군 사관생도들과 학군 후보생, 국군 장병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 속의 한국군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군은 레바논과 소말리아 해역, IT, 아프간 등지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6.25 전쟁 유공자에게 훈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부대 열중시어 오늘 훈장을 수상하실 분은 김아지구 전투 참전 유공자 전계선님과 동락리 전투 신고 유공자 고 김재옥 님입니다. 수상자께서는 사열대 앞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이동하시면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아지구 전투 유공자입니다. 무성 화랑 무공훈장, 육군제 구보병사단, 육군 일병 전계선. 대통령께서 훈장을 달아주시고 축하 화환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고인이 되신 김재옥 여사님을 대신하여 아드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훈장증 전 동락초등학교 교사 고 김재옥. 위는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바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보국훈장 3일장 2012년 9월 26일 대통령. 대통령께서 훈장과 축하 화환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뒤로 돌아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훈장을 수상하신 전계선 일병님은 1952년 강원도 김아지구 전투에서 구사단 28년대 수색중대원으로서 중공군을 6탄으로 공격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고인이 되신 김재옥 여사님은 1950년 충주 동락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북괴군 15사단 48년대의 주둔 사실을 4시간 동안 산길을 헤매며 신고하여 적 일개 연대를 기습 공격으로 섬멸함으로써 국군 최초의 승리와 함께 북괴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뒤로 돌아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유공부대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부대의 지휘관은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사관학교, 육군제 1보병사단, 육군제 2보병사단, 육군제 8기계화 보병사단, 육군제 203 특공여단, 육군제 11공수 특전여단, 해군 군수사령부, 공군제 11 전투비행단, 공군제 15 혼성비행단, 이상 9개 부대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동하시면서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육군사관학교, 위는 부대장이야 전 장병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대통령. 대통령 부대 표창 육군제 1보병사단, 대통령 부대 표창 육군제 2보병사단, 감사합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 육군제 8기계화 보병사단, 대통령 부대 표창 육군제 203 특공여단, 감사합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 육군제 11 공수특전여단, 대통령 부대 표창 해군 군수사령부, 대통령 부대 표창 공군제 11 전투비행단, 감사합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 공군제 15 혼성비행단, 오늘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한 9개 부대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차렷.
다음은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충성 기념사. 열중 시가 되십시오. 부대로 주시오. 어쭈 첫.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과 내기빈 여러분, 64번째 맞는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 앞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6.25 전쟁에서 세운 전공으로 오늘 뒤늦게 화랑훈장을 받으신 전계선 일병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국훈장 3일장을 받으신 고 김재욱 선생님의 충원을 기립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건설하고 영예를 드높인 백선엽 장군님을 비롯한 군 원로와 참전 용사, 그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4년 전에 선진 정예 강군 건설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우리의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더 큰 결의를 가지고 전략 개념에서 부대 구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철저히 검토하며 황골탈퇴의 자세로 국방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달라진 전쟁의 양상과 안보 상황에 맞추어서 서북도서 사령부와 사이버 방어사령부 그리고 합동군사대학교를 새롭게 창설했습니다. 창끝 부대 전투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통합 전력의 시너지를 배가하기 위한 3군 합동성의 기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중조기 경보기, 이지스 구축함, 신형 잠수함, 정밀 유도 무기와 같은 최첨단 핵심 전력을 확보해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건군 당시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우리가 초음속 고등훈련기, 잠수함과 같은 최신 무기는 물론 최첨단 전차 개발 기술까지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국산 훈련기 T-50 15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해서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병 복지를 증진시키고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우리 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국방개혁에 구슬 땀을 흘린 결과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고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을 앞다투어 올린 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일찍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산업화에 훨씬 앞선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앞선 것은 그 어느 전문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구슬땀을 흘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번에 신용등급을 올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 대서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최전선에서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은 이제 이역만리 낯선 땅과 바다에서 국위를 선양하며 세계 속의 군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쾌거로 우리 군은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선진 강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오신호, 청해, 동명, 담비, 아크 부대는 세계 곳곳에서 국제 평화를 지키며 전쟁으로 파괴되고 자연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프리카 남수단에도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가는 곳마다 엄격하고도 절제된 자세,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로 현지 정부와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계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새겨 놓고 있는 더 큰 대한민국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나 또한 우리 장병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창공에서 우리 국격을 높인 공군 블랙 이글 팀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영국에서 열린 2개 국제 에어쇼에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타고 처음 참가해서 고난도 기동과 완벽한 팀워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월드 베스트 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탁월한 능력과 국산 항공기 D-50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쾌거였습니다. 날로 커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에 맞추어서 우리 군도 활동 반경을 더욱 넓히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군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군이 진정한 선진 정예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정치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고는 있지만은 역사 인식과 영토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 환경은 더욱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축이 이동하고 동북아의 질서가 새롭게 씌워지는 가운데 우리는 전자권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군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안보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방 전반에 걸쳐 보다 가볍고 빠른 조직, 효율성과 튼튼한 기초를 갖춘 군이 되어야 합니다. 전자권 전환에 대비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래전의 변화에도 앞서 가야 합니다. 미래전은 첨단 과학기술 전쟁과 재래식 전쟁 그리고 비군사적 위협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첨단 전력과 기반 전력 구성을 최적화하고 각급 제대들이 전력을 균형적이고 완전하게 발휘하도록 실용적 군사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첨단 무기만으로 선진 강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하여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선진 정예 강군을 건설해 주기 바랍니다. 민생에 임기가 없듯이 안보에도 임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와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군은 천안함 46 용사의 비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해군과 군은 결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2010년 순직한 오충년 공군 대령을 다시 한번 추모합니다. 1992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에 바로 쓴 일기를 읽고 나는 큰 감동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순직할 경우 가족들이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보상 문제로 대의를 그르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군인은 오로지 충성만을 생각해야 한다. 비록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 해도 군인은 조국을 위해 언제 어디에서든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는 모든 장병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군에 대한 큰 신뢰를 갖게 했습니다. 그의 고귀한 나라 사랑은 신안보 세대라고 하는 신세대 장병들의 마음에도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도 조국에 돌아와 자원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며 나는 우리 군과 나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우리 군은 늘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올여름 태풍으로 전국 각지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복구 현장에는 언제나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불굴의 파수꾼이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믿음직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강한 국군,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군을 더 많이 신뢰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애국심으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군이 깨어있기에 오늘 또 우리 국민은 편안히 잠잘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멀리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미군 장병들에게도 이 기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기념사 끝!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군제 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충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후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뒤로 돌아 앞에 중 앞으로 갓 일초도 쉼없이 부릅뜬 눈으로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사수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어머니, 아들 종현이는 3일 내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나는 21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 많이 죽고 아주 그냥 뭐 잿더미가 된 거지. 환희야, 오늘은 할아버지가 오래된 얘기를 들려줄게. 1950년 6월 25일 평온한 일요일 새벽,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3년간의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단다.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지. 우리 민족에 너무도 큰 아픔을 주었고 우리 역사에 쉴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동족상장의 비극적인 전장이었단다. 3일 만에 돌아오겠다던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1950년 그해 겨울 한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근처에서 미군과 함께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6.25 전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단다. 바로 그곳에 할아버지와 전우들이 있었지. 혹한의 추위 속에 펼쳐진 17일간의 사투. 그렇게 할아버지의 전우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어. 총알이 비오듯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우들의 비명이 여기저기 울렸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눈바둑에 두고 온 전우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떠난 지 62년 2만 킬로미터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 할아버지의 전우들이 돌아왔구나. 잘 있었나 친구, 참 오래간만일세. 아니야, 당시 김일병은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병이었고 또 이 일병은 자녀가 둘이 있는 가장이었단다. 전쟁 때문에 할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63개의 UN 참전 지원국과 우방국의 도움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단다.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됐단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게 됐지. 그렇게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단다. 하나, 반드시 기억하렴. 강한 힘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 너의 대한민국은 더 크고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믿는다. 환희 태극기 참 잘 그렸다. 이게 멋있는 태극기인데. 오른쪽에 영상의 주인공인 이종현 참전용사와 손자 이환군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수호자 국군의 활약상을 영상을 통해 먼저 보신 후 이어서 훈련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 더욱 강하게, 더욱 믿음직스럽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국군. 태풍, 홍수, 산불 등 국가적 재난과 재해가 발생 시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가장 먼저 출동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넘어 이라크, 레바논 등 15개 국가의 국군이 파병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해관보 정상회의, 여수 엑스포 등 국가적인 행사를 비롯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도 철저히 대비 중입니다.
잠시 후 사열대 우측 건물에서 테러 진압 작전 시범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시범은 4명의 테러범이 우리 국민 3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면 상공입니다. 현재 테러 진압을 위해 육군 특전사 요원을 탑승시킨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헬기와 경찰 특공대가 탑승한 경찰 헬기가 진입 중에 있습니다. 얼룩무늬 전투복의 특전사 대테러 부대와 검은 복장의 경찰 특공대가 헬기에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압 요원이 테러범을 소탕하기 위해 건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테러 진압 상황은 전광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렇지. 우리 국군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진압 요원이 테러범을 일거에 제압하고 우리 국민을 구출했습니다. 이어서 정면 상공입니다. 소방방재청 헬기가 부상자 후송을 위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119 구조구급 헬기는 차량 운행이 힘든 지역 환자의 응급치료 및 후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 할아버지. 우리 국군이 이런 일도 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국군이 이런 일도 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지. 우리 국군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자유를 유지하는 거. 그것이 국군의 최고의 의무단다.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의 적 도발에 대비 하늘에선 조기 경보기가 적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땅과 바다에서는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이용하여 2중 3중에 물샐 틈 없는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시 활동 중 조금이라도 적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초계 항공기를 증강하여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24시간 대기 중인 전투기의 긴급 출격과 동시에 작전 중인 함정과 전방 육군 전력이 즉시 전투 준비 태세로 돌입. 도발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적의 도발 의지를 원천 차단합니다. 그 어떠한 적이라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막강 전력으로 지체 없이 도발 세력을 응징함과 동시에
주위에 있는 적은 물론 적의 심장부까지도 공격함으로써 도발한 대가가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도발 장소가 곧 적들의 무덤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일말의 온정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부터 조금 전 영상 속에 등장했던 항공기들의 위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라이트는 원저저로 타임 데이터 접하이버전. 네, 라이트는 원저저로 타임 데이터 접하이버전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계시든 저희를 믿고 안심하십시오.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야 우리 영토와 영공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바다는 우리 해군이 지키겠습니다. 이어서 황작사 2여단장인 이연세 대령의 지휘하에 공세전력의 핵심인 육군과 해군의 헬기 21대로 구성된 선도 비행 편대가 기동하겠습니다. 지금 대령부대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충성! 하는 항공기는 잠수함 킬러, 우리 해군의 대잠 헬기 링스입니다. 두 번째 항공기는 적 전차를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공격 헬기 500MD입니다. 세 번째는 적 기관 및 기계화 부대를 파괴하는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 코브라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입하는 항공기는 입체 고속 기동전의 주축으로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중형 기동 헬기 블랙호크입니다. 끝으로 작전 지역의 인원, 장비, 물자를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 헬기 시누크입니다. 다음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15K를 비롯한 전투기들이 위용을 과시하며 기동하겠습니다. 적이 도발하는 그 순간 그곳이 곧 적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고 강한 힘,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먼저 접적 지역 정보 수집과 자료를 분석해 우리 아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RF-16 전술 정찰기가 상호 교차 비행을 선보이겠습니다. 이어서 80년대 초부터 신속한 출격 능력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영공방위를 위해 헌신해온 F-5 제공호 편대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입하는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KF-16 전투기는 뛰어난 공대공, 공대지 능력을 갖춘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로 한반도 영공 방위와 평화 유지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진입하는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기 편대는 적 심장부를 일격에 초토화할 수 있는 대량 폭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조국 영공수의 일선을 든든히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수호의 선봉인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 F-15K 전투기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F-15K 전투기는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이기로서 평시 전쟁 억제와 전시의 전쟁 승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힘찬 기상과 대한민국의 국군 상승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집단 강화 부대가 CN-235 항공기에 탑승해 강화를 위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측 상공입니다. 집단 강화 요원들은 적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적 지휘관을 사살하고 지휘 통신 시설을 파괴하며 항공기 폭격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와 해병대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공수 특전여단 33특전대대장 설주훈 중령의 지휘 아래 특전사와 해병대 요원들로 구성돼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는 적 후방 주요 표적에 대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 아래 강인한 체력 단련과 고도의 특수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는 강한 친구이며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자 강한 국군이 대한민국 수호자 강한 국군이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블랙 이글 팀의 축하 비행이 이어지겠습니다. 비행팀 블랙 이글의 축하 비행이 있겠습니다. 곧이어 8대의 블랙 이글 편대가 왼쪽 상공에서 웅장한 모습으로 행사장 상공에 진입하겠습니다. 블랙 이글은 곧이어 고귀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보석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어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왼쪽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입니다. 이어서 블랙 이글은 8대의 항공기를 정밀하게 유지하여 연속적으로 대형 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형은 필승의 의지를 상징하는 스타 대형입니다.
다음은 이글 대형. 이름 그대로 푸른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그린 블랙 이글의 대표 대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 상공입니다. 여덟 대의 항공기가 조밀한 편대 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종사들은 서로의 숨소리에까지 집중하는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서 삼각 대형을 이룬 블랙 이글이 다시 한번 진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360도 회전하는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오른쪽 상공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하나된 마음, 협동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2대의 블랙 이글이 이번엔 정면 상공으로 진입하며 둥근 원통 모양을 그리는 횡전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정면 상공입니다. 이어서 왼쪽 상공에서 5대의 블랙 이글 편대가 진입하겠습니다. 곧이어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한 대 항공기가 그 편대 중앙을 관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과 오른쪽 상공입니다. 곧이어 블랙 이글은 푸른 하늘의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를 그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면 상공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트를 관통하는 큐피트의 화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동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드리는 블랙 이글의 선물입니다. 곧이어 정면 상공에서 진입하는 블랙 이글 항공기들은 부채꼴 모양을 이루며 5개의 방향으로 솟구쳐 오르겠습니다. 블랙 이글은 이 기동과 같이 대한민국 국군의 무한한 영광과 국군 융성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블랙 이글의 국군의 날 축하 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V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어요. 우리 공군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국군엔 세계 최고가 아주 많단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을 가진 특전부대도 있단다. 대통령께서요. 교대. 축석. 버릇. 기본동작 준비. 특공무술 시범은 제1공수특전여단 장종중 중령의 지휘 아래 빨간 머리띠를 두른 여군 10명을 포함한 총 384명이 기본 동작과 품새, 낙법 및 겨루기, 격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특공무술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과 각종 현대 무술의 장점만을 접목시켜 실전적으로 구성된 최강의 공격형 무술입니다. 이 동작들은 특공무술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버릇. 독수령 준비. 시작! 지금 보시는 독수리형은 실전에 적용이 용이한 60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품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격과 방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창안된 특전사 고유의 품새입니다. 낙법 준비. 다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특수낙법과 실전을 가장해 장비 및 맨몸으로 위협하는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겨루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열대 우측을 주목하십시오. 시작! 지금 보시는 동작들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특전 요원들이 몸을 보호하며 각종 장애물을 극복해 적을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격파 시범으로 1차와 2차로 구분해 진행되겠습니다. 시범은 사열대 오른쪽 앞열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격파! 특전 용사들이 평소 모세처럼 단련된 신체를 이용해 여러 가지 격파 기술로 기어와 송파를 격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계속 부탁드립니다. 격파 준비! 2차 격파 대형은 삼각형과 화살총 모형으로
3군의 합동성과 민간군 화합 등 특전 용사들이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면 중앙을 봐주십시오. 25mm 대리석 20장을 격파하겠습니다. 격파! 다음은 2차 격파로 특전 용사의 강인하고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는 위력 격파와 고난도 격파를 보시겠습니다. 용사들의 이 함성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 강군으로서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의 강군이 되겠다는 우리 국군의 굳은 약속입니다. 좌우양 웃! 대통령님과 국민께 대하여 경례! 충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할아버지, 저 군인 아저씨들은 어떻게 와, 할아버지, 저 군인 아저씨들은 어떻게 저만큼 있어줬을까요? 그건 말이다. 우리 환희와 같은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같은 국민 모두를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 국군들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하늘과 땅, 바다 못 가는 것이 없지. 사람이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고 가끔은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믿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힘이 불끈 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더 강해져야 한다 다짐하고 국군이라는 이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범을 보일 고공 강화팀은 특전사 조성상 소령을 비롯해 6해 공군, 해병대 최정예 특수요원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호연 원사를 선두로 4명의 강화자가 붉은색 연막을 품으며 행사장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호연 원사는 3,000회 이상의 고공 강화 경험과 국내외 각종 행사 시 완벽한 시범을 보이고 있는 베테랑 요원입니다. 여러분, 상공의 강화자들은 전광판을 통해 좀 더 가깝게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색 연막을 품으며 이지선 중사가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중사는 특전 여군으로서 고공강화 및 특수작전,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군입니다. 이 중사는 600회 이상의 강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군으로 세계 군인체육대회와 대회 시범을 통해 대한국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특전 부사관입니다. 바다로, 세계로 불가능이 없다는 필승 신념의 해군 특수전 전단 이동신 중사가 이어서 들어오겠습니다. 이 중사는 폭발물 처리, 해상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등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강화자들이 안전하게 착지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6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정책 소식은 오후 1시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